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관세 협정 비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언론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건지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지목하면서 한국 국회가 잘못 일을 처리를 안 하면서 관세 협정을 저 관세를 25% 올리겠다. 뭐 관세 협정을 어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25%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국회가 뭘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죠.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언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관세 협정을 마치 무역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럼 그러면서 그럼 왜 지금 국회 민주당은 이걸 비준을 안 하고 특별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고자 하느냐? 그럼 특별법으로 처리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그 특별법은 뭐를 얘기했죠? 한미 무역에 관한 특별법 이런 개념으로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세 협정을 무역으로 지금 국한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역 이외의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역 이외의 것들. 응? 자, 미국 측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관세 통상 문제를 넘어서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구는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안보, 전략, 기술협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의도적 추상성이라는 거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어, 이 관세 협정을 맺었을 때 같이 언급된 것이 나온 것이 뭐예요?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럼 핵 추진 잠수함을 하면 승인을 해주면서 내가 해줄 테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전제에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야. 너희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중국 견제에 나서라고 하는 거기에 암묵적 합의가 있으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번에 저 핵추진 잠수함을 트럼프가 승인해줬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해요. 핵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 그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실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팩트시티 문구에는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국내에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자,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특별법은 국내 이행 조치만 규정할 뿐 합의의 전체 범위나 상호 의무를 확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팩트시트가 암시하는 다층적 합의 구조와 특별법 내용 사이에는 본질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은 무역만 얘기를 하는데 팩트시트에는 뭐예요? 안보도 들어가고 민주화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고 그 이번에 온라인 온풀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무역만 딱
잡아놓고 이걸 해버리면은 이런 앞에 한미동맹 현대화 뭐 이런 온풀법 이런 팩트시 그뭐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승인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 사안에 관련해 어프루발이라는 승인이라고 용어를 분명하게 딱 제시를 해줬어요. 법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 이는 미국 의회가 국내 특정법을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방향과 틀에 동의한다는 정치적 승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점은 승인과 비준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비준은 조약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고 상호 구성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승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행 의무를 의미한 채 재량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비준이란 말을 안 쓰고 승인이란 말을 써줄 때는 그런 배려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승인을 할 때는 뭐예요? 모든 자료가 더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근데 미국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비준을 할 대상으로는 뭐예요? 이 단순히 그냥 MOU나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응? 이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상 범위가 굉장히 클 때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준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비준을 안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것을 비준하려고 할 때는 그 한미동맹 현대화와 그리고 팩트시트의 이 내용에 가해져 있는 어떤 그 온풀법의 문제, 그 다음에 정보통신법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공유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 승인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상 비준이랑 다름없어요. 그 비준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준은 어떻게 돼요? 국회의 동의의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준을 얘기를 하는 거는 국힘으로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특별법으로만 처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뭐야? 무역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다 빼버리고 무역 관련된 법만 딱 만들어버리고 어? 이것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지. 응? 그 안에 한미동맹 현대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다 빠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비준 전차로 갔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승인이란 말은 미국 의회에서는 승인이 되는 거예요. 승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법을 적용이 될 때 사실 비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승인, 비준 요 차이는 사실상 비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승인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재정이라든 의회의 활동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 민주당 마음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고 내용이 방대한 것을 국민은 모른 채 민주당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이게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처리가 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내용 이런 것들 내용인데 그거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걸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네 우리랑 합의가 안 끝났어. 일본과는 합의가 끝났어요. 왜? 합의서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행할 의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진된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합의서도 없이 팩트시트만 내기를 됐는데 합의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특별법으로 진위 처리하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과세 25%가 다시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근데 왜 지금 그 사실 특별법도 처리를 하려면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미국이 안 받아줄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의 본질은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거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그것은 비준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일방적으로 그냥 집행하고 처리하고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민주당 지금 미국은 뭐냐면 이것이 기한이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기한이 얼마 안 돼서 뭐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기한이 얼마 안 돼서 좀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팩트시트에 관련된 위배되는 그런 상황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은 법적인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온라인 플랫폼 그다음에 뭐예요?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은 미국 팩트시트의 내용에 적용이 되면서 위배되는 소지들이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법원 처리를 하려고 벌써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지금 국무회의에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온라인 플랫폼 온풀법 지금 제가 좀 얘기를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오늘 아침에 어떤 언론들 보면니까 뭐 온라인 플랫폼 법에는 그 미국 쿠팡뿐만 아니라 한국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포함되니까 동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문제 삼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상대 중국 기업과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대상은 한국에 입점을 한 플랫폼 기업에 한하는 거예요. 자, 쿠팡 한국에 입점해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 한국에 입점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입점을 해 있어요. 사무실로, 뭐 가게로 입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규제되는 거 맞아요. 그거는 평등한 게 맞아요. 근데 누구? 그 테무, 알리, 텐센트는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국내에 지점이 없단 말이에요. 해외 직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의 이러한 온풀법에 적용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팩트시트의 플랫폼 기업에 관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나라도 미국과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 미국의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최惠국 대우 같은 건데, 미국 위에 어떤 더 유리한 조건의 어떤 나라와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경쟁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게 사실 그것이 왜 최惠국 대우죠?
응? 미국이 최고로 대우해야 된다.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최고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알리테무가 들어오는 순간 이 구조는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풀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플랫폼 시장은 중국에 다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 다 평등한 국내 기업과 다 미국 기업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왜 이렇게 왜곡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비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비준 안 하고 특별법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해가 특별법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못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처리해버리면 미국에서는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왜 한미동맹 형제가 어디 갔어? 온라인 플랫폼 이거 어디가 팩트시트에 있는 건데 왜 없어? 이러면서 다 완전히 합의 파기가 되고 협상이 다시 제기가 되는 그 수순까지 간단 말이야. 트럼프가 지금 관세 25% 열리게 올리겠다는 거는 복귀를 하면서 사실상 파기시키겠다는 데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 빨리 처리 안 해주면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이걸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죽습니다. 특별법을 처리하면은 아마 미국한테 죽을 거고 트럼프 가만 안 있을 거고 그렇다고 이걸 비준을 하자면 모든 것이 딱 까발려지면서 누가 가만 안 있을까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잠수함 이 문제가 들어가는 순간 중국은 가만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뭐로 해도 죽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안 하냐? 그리고 뭐예요? 언론들도 뭐예요? 자꾸 이거를 무역에 관한 거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뭐예요? 오히려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몰라요. 왜? 그건 국가 안보적으로 미국 편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거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언론들이 이런 왜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무역적으로 하는 순간 미국은 뭐만 하는 나라예요. 돈만 하는 나라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자꾸 뭐 관세 협상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미국 자꾸 트집 잡는 걸로 얘기하죠. 본질을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온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미 팩트시트 위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이 어떻게 관세 협상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국가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몇 번이고 쿠팡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온풀법에 온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것을 얘기해요. 이미 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줬잖아요. 지금도 사실 또 경고 준 거예요. 25% 올린다고. 좀 세게 준 거죠. 근데 뭐 몰랐다느니 25% 되는 얘기를 못 들었다느니 그럼 25%몇 번을 얘기를 해줘야 이걸 하겠다는 거야. 응? 그 전부터 응? 쿠팡 문제라든가 응? 온라인 그 플랫폼 문제라든가 팩트시트 문제라든가 베센트라든가 응? 지금 뭐야 그 미국 부통령 자꾸 이름 생각이 안 나. 이 미국 부통령도 지금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이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JD 벤스죠. JD 벤스 부통령이 또 얘기를 했었고. 근데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나서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재명이 가야 돼요.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자고. 어저께 보니까 뭐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간 것은 처음엔 누구 대신 간 거야? 이재명이 대신 간 거잖아. 응? 왜 갔어요? 구윤철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김정관이 이야기를 한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응? 야 네가 와 네가 와서 이재명이 응? 까지 부르기는 그렇고 야 네가 김민석 네가 와 일로 와가지고 말은 초점장인데 그게 불려간 거지. 국무총리가 불려간 건 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국무총리가 가가지고 일을 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자기를 오기 전에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국무총리가 불려간 건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서야 돼? 이재명이가 나서야지.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잖아요. 왜 전화를 안 하고 무슨 응? 국회에 가가지고 그걸 이런 상황에 이거를 정청래가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이재명이도 못하지. 죽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는요. 비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딱 해야 돼요. 응? 국고가 3,500억 달러, 민간 투자가 1,500억 달러, 그리고 알래스카에 또 수백억 달러. 이게 6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 내역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집행을 하냐고. 그리고 뭐예요? 안보 문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도 뭐 있어요? 투자 아무리 MOU라도 투자 금액이 크고 또 영향력이 클 때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준을 받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또 얘기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쌀 시장, 농산물 시장 개방. 캐롤라인 레빈 미국 대통령 대변인 뭐라고 했어요? 그 쌀 시장도 개방돼 있다. 된다. 농산물 시장 100% 개방된다. 근데 우리 저기 이재명은 그거 안 한다고 했죠. 말이 틀리잖아. 어떤 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왜 전능은 그만 있을까? 트랙터 들고 아주 평화적으로 트랙터를 몰고 온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거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막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특별법에는 꼼수 쓰지 마세요. 그냥 비준하고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하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트럼프도 그걸 받아줄 수 있어요. 지금 이 무역특별법으로 갔다가는 도로 거절돼 가지고 올 겁니다. 예. 그럼 문제는 더 커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